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제가 후보 확정 이후 그동안 민주당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말합니다. 민주당 정부의 실정으로부터 본인을 분리해내고자 하는 그런 쇼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개인의 사당의 길을 가겠다는 발상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발상에서 청와대 독재가 싹트고 집권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독재적 발상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고 집권하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 제가 대통령 선거 운동도 국민의힘 이 당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을 존중하고 입법부를 존중할 것입니다. 지금 들으신 이 발언은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그간 참아왔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비판이랍시고 한 헛소리인데요. 밑도 끝도 없는 이 비난,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윤 후보는 대선 100일을 앞둔 29일 오전 충청 유세에 앞서 첫 대선위 회의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했습니다. 윤 후보는 최근 이 후보가 사용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표현에 대해 민주당 정부의 실정에서 본인을 분리해내고자 하는 쇼잉으로 생각한다며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있다고 본다라고 하나마나한 소리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개인의 사당의 길을 가겠다는 발상에서 청와대 독재가 싹트고 집권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것이라며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가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보다 높게 나오자 민주당 때리기를 하며 집권 여당을 사당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윤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당 중심의 정권 교체를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저는 당과 입법부를 존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의 말을 반대로 되돌려 놓으면 자신 또한 윤석열의 국힘당의 윤석열이라는 이야기일 뿐 더도 덜도 아닌 1인 체제의 독재 시스템일 뿐인 거죠. 이런 말장난 같지도 않은 소리를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하는 그는 정말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는 듯합니다. 그렇게 당과 입법부를 존중한다는 양반이 자신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조차 존중하지 않고 있는데요. 입법부는 고사하고 자당 대표부터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카드가 불발된 이후 국힘당에선 이준석 대표를 건너뛰는 준스톤 패싱이 연일 벌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되면서 의례시 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윤석열 후보가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국힘당 윤석열 후보 측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2030 여성을 대변해온 인사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끝까지 영입을 반대해왔습니다. 여성인권을 강조해온 이 교수의 입장이 국힘당을 지지하는 2030 남성에게 혼란을 준다고 했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대남들의 반감을 우려한 지적이었습니다. 그건 그간 이 교수의 행보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패미를 지향하며 여성 중심적 사고를 강요하는 이 교수의 주장이 이대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 교수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미 윤석열과 이수정 남편인 검찰 출신 변호사 이은재 씨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40년 지기 친구 사이인 걸로 알려진 바가 있는데요. 이수정 교수도 이미 지난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꾸준히 정치권 진출을 노려왔습니다. 그 소원 성취를 이루게 된 거죠. 이수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20, 30대를 비롯해서 많은 여성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라
이수정 교수가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당이 2021년 들어와서 견지했던 방향성과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밀고 온 김종인 카드에 이어 2030 남성들의 지지를 통한 대선 승리 전략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이준석 패싱 논란은 윤석열 후보의 세종 일정 동행 문제를 두고 감정 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대표는 아무 협의도 없이 마치 자신이 윤 후보와 함께 세종에 가는 것처럼 보도됐다며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여튼 저는 어제 그게 언론에 리리즈되기 전까지 저한테 가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중용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능력이나 행보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김병준 위원장이 전투지휘 능력을 보인 실적이 있지 않다며 나중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김종인 위원장 영입 문제가 다시 불거질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선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를 포함해 모든 당직자는 선대위 직함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헛소리하지 말라는 경고를 이준석 대표에게 날린 거죠. 이에 이 대표는 그럼 저는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고 자맹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윤 후보 측은 당대표 패싱 논란을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드렸던 말씀들은 다 믿어주셨습니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만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몸통이 누구이고 7천억 원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도 곧 밝혀질 것입니다. 더불어 제 아들이 받은 성과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 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중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팀장인 김태훈 4차장 검사는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법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로비 의혹을 받는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6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곽 전 의원이 처음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다음 달 1일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할 예정인데요. 검찰은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을 소환해 이튿날 새벽까지 마라톤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2015년 화천대유 자산관리, 약칭 화천대유 측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곽 전 의원은 청탁의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시킨 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소환 조사한 후 계좌 10여 개에 대해 추징 보존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동결 결정을 받았는데요.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이 범죄 수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과 여의도점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유에는 형량이 무거운 뇌물수수 혐의가 빠진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게 검찰이 할 소리인가요? 뇌물수수를 입증 못해 형량이 가벼운 알선수재를 적용했다는 건데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라던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은 뇌물로 보이지 않는 건가요? 검찰 선배를 향한 검찰들의 낯뜨거운 의리가 눈물겹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을 검찰은 사문서 위조 행사,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반대로 은행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윤석열 장모 최은순에게는 사문서 위조 행사만 적용했죠. 위조된 잔고 증명서로 사기를 쳤는데도
형량이 무거운 사기죄는 윤석열 장모를 위해 친절히 혐의에서 빼주는 놀라운 면죄의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또 대가를 받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건희 씨의 회사 직원은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지금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택적 정의와 공정인 겁니다. 누가 이런 대한민국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집단은 해체가 그 유일한 답입니다. 언제까지 이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답답함을 넘어 분노가 치솟습니다.